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만보 걷기가 최고다. 약만 잘 챙기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진리처럼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지난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셨고 만보를 걸으며 약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75세에 병상에 누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건강검진센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몸은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의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약을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느냐. 결국 건강의 비밀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8,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피곤할까?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매일 걷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 오늘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상식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만보씩 걷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염분 줄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요. 만보를 걸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8%나 낮았던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근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와 관절을 지탱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처음엔 5번도 못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죠. 근육이 회복되니 식사량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다리로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방향으로 늙는다는 걸요. 그분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쓰러지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언제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걷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모르며,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무엇을 잃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틈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나 옳은 말이었을까요?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 하루에 2-3리터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마신 만큼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2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2-3잔, 자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과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했던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간단한 물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반컵, 잠자기 1시간 전 반컵, 딱 4번. 그 외엔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 3일 후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맑아요. 그렇게 단 2주 후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물의 양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물을 하루 4번에 나누어 마신 노인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신 그룹보다 심장 부담이 35%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아니라 시간 한 컵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실까요? 혈액이 깨끗해진다,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은 묽어지지만 그만큼 순환이 느려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4번 반 컵씩 따뜻하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체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반 컵,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물을 마셨나요?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걷기.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만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10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보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만보만 걸으면 장수한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물론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막아주는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가 넘어가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엔 12%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어요. 즉, 걸어도 하체 근력은 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3가지 동작을 권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둘째, 발뒤꿈치 들기 10회.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운동이야?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다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고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그룹의 낙상률은 18%, 걷기와 근력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은 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단 하루 만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딱 5번만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근육 루틴을 더하세요.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점심 후 발뒤꿈치 들기, 저녁에 한 발 서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10년 더 버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보 대신 10분을 선택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 야오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몸의 영양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모르게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마그네슘을 빼앗아 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코엔자임 Q-샘을 감소시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60대 이상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샘 중 하나 이상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즉,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수진, 69세, 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고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을 드세요.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밤에도 잠이 깊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영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매일 바나나 1개, 2. 등푸른 생선 1조각, 3. 견과류 1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를 다시 채워주는 보호막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심이 들어있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B군의 주요 공급원이죠. 이 3가지를 매일 챙기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약만 믿지 말고 음식으로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약 복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은 약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병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야.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40년간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을 멈추면 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며 면역세포가 약화됩니다. 결국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20 이상 올랐고 체중은 5kg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경로당의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었죠. 그 후 6개월 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몸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행위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장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1.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2. 걷기보다 근육을 깨우는 습관. 3. 약 대신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습관. 4.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의 습관.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바나나 1개, 전화 1통.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 1통을 걸거나, 의자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는 매주 새로운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발매